자, 이번 시간에는 전처리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동안 영상을 만들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만들게 됐는데요. 우선은 C 언어 강좌가 앞으로 서너 편 정도 남았으니까 C 언어 강좌 마무리를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강좌 초반에 코드가 실행 파일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전처리기를 거치고 그 다음 컴파일러를 거치고 링커가 연결해주고 빌드가 돼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전처리문은 이 단계 중에서 맨 처음 전처리기로 처리되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기는 컴파일 전에 실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되는 전처리문은 프로그램의 동작이나 흐름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프로그래밍에 편하도록 만들어진 게 전처리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사용하는 전처리문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사용해왔던 전처리문이 하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include 문인데요. 자, 이렇게 맨 앞에 전처리문은 샵을 붙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include 문은 지난 강좌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문은 여기 include 문 뒤에 파일명이 오게 되고요. 이 파일 안의 내용을 요 위치에 넣어주라는 그런 뜻이었죠. 이 파일명이 이렇게 부등호로 둘러싸여 있으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미리 설정된 폴더 안에서 이 파일을 찾아서 그 내용을 여기에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설정된 폴더는 어디에 있느냐? 위에 메뉴에 보시면은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맨 밑에 속성 이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성 창이 뜨는데 여기서 여기 구성 속성에 vc 뿔뿔 디렉토리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내용이 바뀌죠. 여기서 여기 두 번째 포함 디렉터리 여기에 있는 폴더에서 찾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면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편집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폴더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우리는 지금 만질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취소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부등호 말고 이런 따옴표 안에 파일명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죠. 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만들어준 헤더 파일이나 그 밖의 파일들을 include 시켜줄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파일의 경로는 지금 이 구문이 있는 이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 그러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폴더 내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include 시키고 싶으면 여기다가 절대 경로로 뭐 이런 식으로 써주든지 아니면 상대 경로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절대 경로, 상대 경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본 적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include 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include 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define 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문이 하는 역할은 어떤 내용을 키워드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우선 한번 해볼까요? 자, 샵 define 이렇게 define 문을 써주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 10이라는 내용을 이 num으로 대신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밑에부터. 그래서 자, printf
%d 줄바꿈 그 다음에 num.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전처리기를 거쳐서 이 num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1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define 그 다음에 str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도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자, %s.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죠. 이 숫자를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뒤에다가 써주기만 했는데 문자열을 했을 때는 이렇게 따옴표로 둘러싸줬죠. 만약에 따옴표로 둘러싸 주지를 않는다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 문자열 이런 식으로 찍히기 때문에 이게 문자열로 인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옴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파인문 키워드는 이렇게 따옴표 안에는 못 넣어요. str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이 키워드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써줘야겠죠. 여기서 얼핏 보면은 이 num이라는 디파인된 키워드가 변수는 전혀 다릅니다. 변수는 int a는 10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컴파일러를 거쳐서 컴파일이 된 다음에 실행할 때 이 a라는 int형 변수가 메모리에 생성이 돼서 이 1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a라는 것 자체의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계산을 해서든 아니면 여기다가 또 이런 식으로 20이라는 값을 넣어주든. 그런데 이 디파인문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은 전처리기가 실행되고 나서 컴파일이 되기 전 단계에서 모두 다 없어져요. 대신에 이 값들이 이렇게, 이 값들이 이렇게 단순히 값을 바꿔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디파인문 뒤에 오는 이 내용들은 자료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게 보기에는 이게 10이 인트형이나 숫자형으로 보이고 이 문자열이라는 내용이 문자열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 뒤에 그 어떤 내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str은 바뀌었으니까 요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str 이렇게 써줘도 동작이 똑같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나오죠. 자, 다시 되돌리고
그리고 디파인문은 간단한 매크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샵 define sum x, y 그리고 괄호 열고 하나 더 열고 x 더하기 y 가로 닫고. 자, 이렇게 써주고 여기를 한번 바꿔보죠. sum 2, 4.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 2가 x 값이고 여기 4가 y 값이 되고요.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4가 들어가서 요 내용이 요 키워드 위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6이 나왔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거는 여기 괄호가 좀 많죠. 한번 이 괄호를 다 빼볼게요. 이렇게 괄호를 다 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해도 어차피 지금은 똑같은 값이 나올 텐데 여기다가 변형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6에 2를 곱해서 12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값이 8이 나왔죠. 그 이유는 곱셈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먼저 2랑 2가 곱해져서 4가 되고 뒤에 있는 4를 더해서 8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괄호로 감싸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나오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자, 12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x, y도 괄호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우선 여기를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곱하기로 바꾸고 자, 이 2는 없애고요. 이 곱하기는 자,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 더하기 2가 먼저 계산이 돼서 4가 되고 4 곱하기 4는 16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칩시다. 자, 실행을 해보면 10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곱셈이 먼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요만큼이 곱해져서 2, 4는 8, 8 더하기 2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괄호를 해줘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16이 나왔죠. 이렇게 괄호로 둘러싸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함수랑 비슷해 보이지만 또 함수랑은 또 완전히 다르죠. 함수는 인자를 받아서 내부에서 처리를 해서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define 문으로 만들어진 매크로는 그렇지가 않고 단순히 그냥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여기에 넣어주는 그런 용도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define 문으로 선언된 키워드를 삭제할 때는 샵
undef, undefined이란 뜻이죠. 이거를 써주고 그 다음에 num. 자, 이렇게 써주면 여기 define 문으로 선언된 num이라는 키워드가 undefined 문을 만나서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를 num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써주고 컴파일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입니다 라는 에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또 이렇게 새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파일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안 나오죠. 원래는 이거를 자, 이렇게 없이 똑같은 키워드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자, 컴파일을 돌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매크로 재정이라는 워닝이 뜹니다. 실행을 해보면 뒤에 선언됐던 20이 나왔죠. 자, 이렇게 워닝이 뜨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면 만약에 여기 넘값을 바꿔주려고 해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바꿔줘도 결국은 밑에 있는 이 넘을 만나서 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워닝이 뜨는 거고요. 이렇게 쓰시면은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고 컴파일을 돌려보면 자, 워닝도 안 뜨죠. 이렇게 해도 아까 그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넘을 바꾸기 위해서 위에서 뭐 40 이렇게 줘도 결국은 여기 20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파일에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걸 언제 쓰냐면 어떤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했을 때 이 헤더 파일 안에 이 define 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 소스 파일 안에서는 이 값을 다르게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조건 처리에 관계된 전처리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샵 if num이 40보다 작을 때 요거를 실행을 해주고 그리고 샵 elif else if죠. num이 40보다 클 때 자, printf 40보다 큽니다. 그리고 샵 else printf 4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nd if. 자,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위에 줄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샵 if 이렇게 하면 요 뒤에 조건이 참일 때 그 다음 줄이 선택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닐 때, 이게 아니지만 num이 40보다 클 때는 요 40보다 큽니다 라는 요 줄이 선택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닐 때 else죠. if문에서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else 밑에는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다 거짓일 때 이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알아서 이런 식으로 진하게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 소스에 포함이 되지 않을 그런 라인들은 이런 식으로 흐리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샵 and if로 if 문이 끝났다고 알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40입니다. 나왔죠. 자, 이 코드가 전처리 길을 거쳐서 나오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것만 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조건 있죠. 조건은 뭐 변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컴파일이 되기 전에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들어갈 수는 없고, 이런 디파인 된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뭐 숫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아예 조건이 아니라 그냥 1 이러면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0 이렇게 하면 여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보통 어떤 여러 가지 코드를 만들어 놓고 디버깅 할 때 지금은 요것만 실행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어떤 오류를 잡기 위해서 요 윗줄을 실행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한 30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다 수정이 됐다. 뭐 그러면 다시 40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선택적으로 넣어서 컴파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지우고요. 자, if def 해가지고 num. 자, 이거는 만약에 이 num이라는 키워드가 define이 되어 있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요 밑에다가 num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샵 else num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똑같이 and if.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디파인된 num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요 줄이 포함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자, 이렇게 없었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없으면 else 문을 타서 요 줄이 소스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num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랑 반대되는 전처리 문이 있어요. 자, 샵 if and def. 자, 요거의 뜻은 만약에 이 키워드를 define 하지 않았으면 이라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num을 주석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num이 선언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num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줄 요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else 이 num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랑 반대인 거죠. if def랑 if and def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런 if and def나 if def는 되게 많이 써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우리가 만들어준 헤더 파일이 있죠. 만약에 이런 헤더 파일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인클루드 해준다고 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오죠. 뭐 형식을 재정의를 했대요. 자, 여기를 가보면 지금 여기 구조체가 있죠. 이 구조체의 형식을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 인클루드가 한 번 더 되면서 똑같은 게 또 들어간 거죠. 이런 경우에 요 인클루드 한 거를 삭제를 해주면 편하겠지만 그 전에 아까 if def나 if ndef를 이용해서 예방을 해줄 수 있어요. 자, 헤더 파일로 가서 여기서 샵 if ndef 하고 이게 my.h니까 자, 이렇게 언더바 my 언더바 h. 만약에 my h가 define 되어 있지 않다면 자, 이 밑에 define my h 이렇게 define을 해주고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자, 샵 and if. 자,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인클루드 했을 때는 자, if and def 자, 요게 선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줄부터 요 내용을 전체를 다 포함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파일을 인클루드 시키게 되면은 여기 define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이 내용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인클루드가 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자, 에러가 없죠. 그 다음에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디버깅 얘기도 잠깐 했지만 실제 디버깅을 할 때 유용한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프로젝트 속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죠. 여기서 여기 C 여기를 누르고 여기 명령줄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여기 언더바 디버그 요거를 우리가 쓸 건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주 쓸만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미리 디파인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디버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를 한번 눌러보면 아까 언더바 디버그가 없죠. 예전에는 언더바 릴리즈라고 또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 보네요. 자, 다시 디버그로 해놓고 자,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샵 if def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만약에 언더바 디버그면 요거를 실행을 하고 그게 아니면 요거를 실행하라. 지금 여기 위에 디버그 모드죠. 요 키워드가 미리 선언되어 있어서 요 줄이 소스에 포함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릴리즈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바뀌었죠. 여기가 연한 색깔로 바뀌었고 여기가 진한 색깔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 줄이 소스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죠. 이렇게 요것만 바꿔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디버그에서는 요 줄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릴리즈로 바꿨을 때는 요 줄을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특수 전처리 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샵 프라그마 이렇게 해주고, 요 뒤에 어떤 명령어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 뒤에 오는 것들은 컴파일러마다 다른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 하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 once. 자, 이건 뭐랑 똑같냐면, 자, 잘라가지고 헤더 파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중복 인클루드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줬었죠. 요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프라그마 once. 자, 이거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까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이 헤더 파일은 한 번만 인클루드 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소스 파일로 돌아가서 여기서 샵 include my.h 이렇게 똑같이 해주고, 다시 컴파일을 해보면 에러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하고 컴파일을 하면 에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쓰면 간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스타일상 그냥 이런 옛날 방식을 좋아해요. 더. 그래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밑에도 없애주고,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고쳐봐야겠죠. 자, 먼저 헤더 파일, 이건 아까 고쳤죠. 이렇게 중복 방지 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my.c 파일로 와서 여기 보면은 먼저 눈에 띄는 게 요 템프 임시 저장하는 요 문자열 배열이죠. 이 크기가 딱 숫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면 뭐 상관은 없는데, 자, 여기다가 샵 define 해주고 temp len 이런 식으로 해서 1024 이렇게 따로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탁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에 요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러면 여기서 늘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최대 입력 가능한 학생 수, 여기 20명이죠. 학생의 구조체의 배열, 요 20명을 자, 여기다가 샵 define max 이렇게 해주고 20. 자, define 키를 모아볼게요. 이거를 여기다가 올려주고, 자, 이렇게 define 문끼리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입력받는 함수인데요. 여기다가 예외 처리 코드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if index가 max student 마이너스 1보다 크면 return 마이너스 1.
자, 여기다가 주석을 한번 달아볼게요. 최대 학생 수보다 크면 입력을 안 받겠다는 얘기죠. 크면.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하는 곳에서 이 리턴 값으로 마이너스 1을 받게 됩니다. 자, 보통 때는 여기 리턴 0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이 0이 리턴 값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고쳐놓고 자, main.c로 가봅시다. 여기 가서 입력받는 부분 여기를 좀 고쳐볼게요. 자, if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자, 이렇게 해주고 printf 입력 인원을 초과했습니다. 해주고 세미콜론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자, 여기도 주석을 달아볼게요. 예외 처리.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 리턴 값을 받았을 때 이런 메시지를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 한 개를 더해주는 이 구문을 실행하지 않고 여기서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여기 가보시면 여기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 해준 부분이 있죠. 이걸 마이너스 1을 왜 해줬냐면 이 배열 자체가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0부터 19까지 그렇게 해서 2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 19랑 비교를 해야 돼서 마이너스 1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20이면 2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생성한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테스트를 해볼 거니까 3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권은비 80, 80, 80, 80 우수 성적 입력 최예나 40, 50, 40, 50 평범 김채원 100, 100, 100, 100 매우 우수. 자, 이렇게 3명이 들어가 있죠. 자,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1번을 누르면 자, 입력 인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또 밑에 이렇게 버퍼가 안 비워져서 이건 전에 이런 경우 있었죠. 자, 일단은 종료를 하고 그것도 해결을 해볼게요. 이거죠. get 캐릭터. 요거를 하나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입력 권은비 80, 80, 80, 80 우수
최예나 40, 50, 40, 50 평범 김채원 100, 100, 100, 100 매우 우수.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찍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1번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여기서 Q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고쳐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일 입출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